56페이지가 있어. 56페이지. 인터넷으로 듣는 한 3,000명의 친구들 오늘 여기에 좀 많이 왔는데 이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한 8,000명 있는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자 다른 그 뭐지? 멘델의 유전 법칙을 가리키냐 안 가리키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양이 학교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당연히 기반으로 가리키시겠죠. 그치? 그런데 교과서에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몇 번 나와요? 뗄랑 깔짝깔짝 이렇게 나와. 그 말은 중학교 3학년 때 얘네를 정확히 뭐해? 알고 시작한다는 거잖아. 뭘 알아 알긴 몰랐겠지. 알았어?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부터 간략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완전 축약해서 일단 가리키겠습니다. 알았죠? 왜냐하면 멘델의 유전 법칙은 겁내 자세하게 영상에 남아있어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확인하시고 교과서 순서대로 그냥 갈게요. 내 순서가 아니라 교과서 순서대로 잠깐 언급을 일단 할게. 그리고 가게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집에서 생태계 열심히 풀어서 반드시 학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냐면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근데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은 커다랗게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는 거지. 일바 뭐라는 애가 있어? 우열의 원리라는 애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니? 분리 법칙이라는 애가 존재하죠. 그치? 그리고 세 번째 독립 법칙이라는 애가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하나 알아야 될 건 학교 선생님이 혹여나 정말 혹여나 연관을 가르치신다 라고 하면 바로 이야기해 줘야 된다. 결이 아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지. 전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머리카락이 직모고 곱슬이고 개곱슬이고 완전 곱슬이었다가 확 직모고 이런 애들이 있대.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머리카락의 형질이 총 몇 개야? 틀리면 이제 죽어야 돼요. 머리카락 형질이 당연히 한 개겠죠. 머리카락의 형태. 그런데 어떤 친구는 머리카락이 빨간색인데 직모인 애가 있고 어떤 친구는 자 노란색인데 직모인 애가 있어.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땐 당연히 형질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시겠죠. 오케이? 얘네를 베이스로 이야기하는 거야. 본디 사람은 무슨 염색체가 이렇게 있나? 상동 염색체가 있지. 이 상동 염색체에 방금 이야기했던 형질을 결정하는 친구가 있대. 걔네를 우린 흔히 알파벳으로 이제 쓰는 거야. 그럼 이제 A라고 이야기하는 건 같은 형질인 친구는 라지 A 혹은 스몰 A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즉, 자 같은 형질 내에 방금 이야기했던 형태가 똑같대. 그럼 얘 머리카락 직모으면 라지 A, 그럼 얘도 직모으면 라지 A 써야 되겠죠. 근데 반면에 곱슬인 경우에는 뭐라고? 이제 스몰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인즉슨 상동 염색체 위에 뭐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어?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 많은 46개를 다 배우기가 힘드니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한 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세포에 이제 자 갑시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라고 이제 치고 여기는 귀엽게 아빠라고 치자. 알았어? 자 그럼 얘 어머니 1번 염색체고 어머니 1번 프라임이고 아버지 1번이고 아버지 1번 프라임이라고 치자. 그럼 같은 위치에 또다시 누가 있어야 돼? 같은 상동 염색체 위에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 아버지는 AA가 있다고 치고 예를 들어 어머니는 예를 들어서 스몰 A가 있다고 치자. 알았어? 그러면 내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태어나야 되면 얘네 다 더하네. 그럼 짝대기 이렇게 4개에다가 나는 AA 스몰 A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개도 아니고 이건 무슨 말이겠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는. 즉 둘 중에 야 아버지니까 정자, 얘도 정자가 될 수 있지. 반면에 얘는 어머니 난자가 될 수 있어. 즉 정자 몇 개? 1개, 정자 몇 개? 2개. 난자 1개, 난자 2개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말 이해됐어? 즉 이들이 결합하는 건 각각 이 둘 중에
하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결합하는 거지. 그죠? 그게 바로 내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누구? 생식세포 분열의 커다란 의의라고 이야기했어. 세대를 거듭해도 사람의 염색체는 개수가 뭐여야 돼? 같아야 되죠. 왜? 46이 복제가 돼서 92가 됐다고 치자. 그리고 나서 쪼개지면 46이 되고 그 다음에 쪼개지면 몇이 되는 거야? 23이 돼야 되지. n의 관점으로 보면 얘는 46이라고 하지 말고 23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맞는 거고. 왜? 2n이 n 돼서 n 되는 거니까. 이해했어? 그럼 마찬가지 여기 아버지가 이랬다면 어머니도 23개 다 더해져서 총 몇 개가 돼야 돼? 46개가 돼야 되잖아. 썰이 되게 길었는데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요 친구하고 요 친구가 교배를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뿌잉뿌잉 수정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요 아래쪽에 라지 A와 스몰 a를 갖게 되겠죠. 이 내용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갑시다. 다시 그럼 여기 있는 요 라지 A하고 라지 A는 밖으로 표현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라지 A로 밖으로 표현되겠죠. 머리카락이 직모예요? 직모예요. 그치? 그럼 머리카락이 뭐야? 곱슬이에요? 그럼 얘 뭐로 표현되는가? 머리카락? 곱슬이에요.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럼 이제 자식이 문제인 거야, 자식이. 머리카락 직모고 곱슬이란 거야. 그치? 머리카락 직모고 곱슬이야. 그런데 얘가 밖으로 표현되는 게 스몰 a였대. 이해했어?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얘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 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No. 정확히 이야기하면 표현되지 않는 애가 우성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지? 표현되지 않는 애가 열성이 되는 거야. 그게 정확한 거죠. 표현되지 않는 애가 열성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표현되는 애가 바로 뭐가 돼? 우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다시 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우열의 원리는 어떤 상동 염색체 위에 누가 존재하는데?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자 B하고 B가 있대. 그럼 알파벳 같으니까 형질이 몇 개? 한 개라는 거야. 이해했어?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스몰 b로 보였대.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열과 시작 열성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계속 스몰 b가 밖으로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왜 그럴 것 같아?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과 모든 교과서는 대문자가 우성이야. 니네 학교는 양재야. 알았어?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로 우성과 열성을 구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애가 뭐가 돼? 열성. 그럼 밖으로 표현되는 애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성. 그런데 잠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라지알 혹은 WW가 교배가 된대. 분꽃의 색깔 이야기하는 거야. 얘 레드, 얘 화이트, 띵, 얘 뭐가 돼? RW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야 빨간색, 얘 흰색이야. 그럼 얘 뭐야? 둘 중 하나 나와야 되지. 얘 분홍색이 되더래. 어허, 얘는 분홍색이 되네. 그러면 우성과 열성이 없는 중간 단계의 형질이 표현될 수 있지. 그래서 예외가 생기기 때문에 우열의 법칙이 아니라 뭐라고? 원리. 니네 학교는 양재고 원리.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면 틀린 거야. 알았어? 누구 때문에? 중간 유전 때문에. 나 분명히 이야기했어. 중간 유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하나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 단원의 문제를 풀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대문자가 우성이다? 제껴버리라고. 표현되지 않는 애가 뭐 누구라고? 열성이라고 얘기했고, 우열의 법칙이 아니라 누군데? 원리인데, 이 원리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중간 유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됐어? 두 번째 케이스, 분리의 법칙은 쉽게 말하면 요 앞에다가 이 단어를 붙여야 돼. 뭐? 상동염색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아버지의 상동염색체, 어머니의 상동염색체가 있어. 그럼 두 개 더해지면은 결국 4개가 되냐? 뭐야 이게 46, 90이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얘 하나, 이 중에서 얘 하나가 와서 요렇게 뭐에? 아, 붙어 있는 거. 즉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야지 아까 말했던 누구? 염색체의 수가 일정해질 거야. 이해됐어?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근데 중학교 때 배우긴 정확히 잘 배웠겠죠. 근데 시험 문제를 풀다 보니 허구한 날 분리의 법칙 하면 1대 2대 1 뭐 이지랄 하고 있던 거야. 이건 분리의 법칙의 결과. 분리의 법칙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 이해됐어? 즉 대립 유전자가 각각 뭐 해줘야 돼? 나눠져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분리의 법칙 결과가 1대 2대 1 혹은 표현형이 몇 대면 3대 1이 나왔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상태에서 난 이렇게 선을 또 띡 그을 거야.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왜냐하면 요 위쪽은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은 only 형질 몇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한 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 A란 나라하고 B란 나라가 있대. A란 나라가 B란 나라한테 잠깐 슬픈 지배를 받았대. A란 나라가 외쳐 대한 독립만세라고 외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지 혼자 가만히 있는데 독립만세 외치냐? 아니잖아. 개체가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되는 거야. 다시 이야기하면 독립의 법칙은 당연히 뭐가 수반돼야 돼? 형질 자체가 몇 개라는 거? 2개여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해? 만약에 AB로 표현하면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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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라지 B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오케이? 즉 A라는 형질과 B라는 형질이 같이 짬뽕되어 있는 상태죠. 이해됐어? 그런데 얘네들이 띵띵 교배를 해서 나오는 표현형들을 봤더니 결과론적으로 이 새끼 따로 3대1 이 새끼 따로 3대1이 되더라 라는 게 기본 개념인 거야. 멘델의 유전 법칙. 이걸 이해됐어? 즉 다시 정리하면 멘델의 유전 법칙은 우열의 원리 중간 유전 때문에 밖으로 보이지 않는 애가 열성. 두 번째 분리 법칙은 누구를 분리하는 거? 상동 염색체 분리하는 거. 세 번째 독립의 법칙은 뭘 이야기해야 된대? 개체가 2개. 다시 이야기하면 형질이 2개여야 된다는 거. 알았어? 그럼 그 상태에서 자 재밌는 거 한번 합니다. 자 따단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은 형질이 몇 개인 거? 2개지. A하고 B 형질이 2개네. 그럼 한쪽은 아버지일 거고 한쪽은 어머니라 가정을 하자고. 그럼 얘가 띵 교배를 해서 자 만들어지는 친구는 자 보세요. 이 친구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돼? 아버지라면 정자가 되겠지. 그럼 정자 안에 A 하나 가지고 B 하나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 난자에서도 A 하나 B 하나 가지고 해야겠지. 그치? 이게 쉬워? 힘들어? 그러면 그치? 즉 A의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될 수 있는 거야. 됐어? 요 상태에서 잘 들어라. 교배의 방식을 2가지를 가지고 오는 거야. 교과서는 1번 자가 교배라는 애가 있고 자가 자기끼리 교배하는 거. 2번째 검정 교배를 하게 되는데 검정 교배는 흔히 블랙이 아니라 테스트 검정고시 할 때 테스트. 니네가 하면 안 되는 거. 얘는 자퇴할게 이런 거 말고 알았지? 테스트. 즉 얘는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막 되게 어려워하지 마. 3 곱하기 1이 몇이야? 3 나오잖아. 2 곱하기 1은 몇이야? 암산되니? 2 나오잖아. 됐지? 그러면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곱하기 1은 뭐가 나와?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나오겠지. 다시 이야기하면 검정교배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 자, 이 상태에서 띵. 자, 누구부터 먼저 결정해줘야 돼? 얘부터 먼저 결정해야죠. 얘하고 얘가 보인다. 됐어? 그럼 보이지 않는 친구가 누구? 열성. 이해됐지? 그럼 이 친구가 결국은 누구랑 교배되는 거야? 자가 교배를 하게 된다면 똑같은 애랑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지? 그럼 똑같은 애랑 교배를 하려면 자 이제 생각해야 돼. 이 친구는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친구도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다시 얘가 아버지가 되고 얘가 어머니가 됐다면 얘하고 얘 둘 다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그 말인즉슨 생식세포는 A 기반으로 누구 있을 수 있어? B 있을 수 있고, A 기반으로 누구 있을 수 있어? 스몰 b 있을 수 있는 거야. 혹은 누구? 스몰 a 기반으로 라지 b, 스몰 a 기반으로 스몰 b가 존재할 수 있겠죠. 즉, 한 친구의 생식세포가 몇 개야? 4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돼서 학교에서 배웠니? 푸네트 사각형을 그리는 거야. 푸네트 사각형.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의 생식세포는 몇 개?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총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 사자성어야. 외워. 뭐라고? 생식세포. 사자성어.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가 나올까? 생세포. 뭐 이딴 게 나오겠죠. 똑같이. 맞아? 여기까지? 됐지? 그럼 그 상태에서 자, 검정교배만 합니다. 일단 검정교배만 합니다.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가교배를 하지 않고 검정교배를 했다는 건 결국 곱하기 몇이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표현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검정교배를 하는 그 친구는 자기 자신이 표현되면 안 되는 거지. 다시 2가 밖으로 표현돼야 돼? 1이 표현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곱하는 대상이 밖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야. 그 말인즉슨 여기 있는 누구? 열성과 교배했을 경우 온리 얘네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내 말 이해됐어? 즉 자가교배가 아니라 검정교배를 했다면 반드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했어? 반면에 자가교배를 하게 되면 지들끼리 교배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 학교에서 배웠지. 라지 A, 라지 B가 밖으로 표현될 거야. 물론 이렇게 교배되니까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로 유전자형은 나타나겠지. 내 말 이해했지? 그럼 이 상태에서 라지 A, 라지 B는 이 친구가 있기에 이 모든 애들이 다 뭐가 돼? 우성으로 라지 A, 라지 B가 되고 얘네도 라지 A, 라지 B가 될 거고 아마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될 거야. 됐어? 두 번째. 그러면 이 친구는 야하고 야가 똑같으니까 뭐? 라지 A, 스몰 B가 될 거고 검정교배하면 자기 자신 나온다 했지. 검정교배하면 자기 자신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 당연히 이 친구 이렇게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도 이제 뭐 다 끝났네? 그러면 스몰 A, 라지 B가 나오는데 검정교배 3개 끝? 그럼 마지막 왕따 끝? 그래서 몇 대 몇이 나왔어? 9대 3대 3대 1이 나왔어. 자, 얘네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3대 1이 나오는 건 누구하고 누구? 스몰 A 라지 B와 누구? 스몰 A 스몰 B를 비교하는 거지. 즉 A를 제껴버리고 B하고 B, 라지 B와 스몰 B가 표현형이 몇 대 몇이 나왔대? 3대 1이 나왔다는 거야. A하고 B가 짬뽕 돼서 교배가 됐는데 아무 상관없이 누구? 각각 우성과 발성에 3대 1이 나왔다는 거야. 그걸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 독립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미안한 게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뭐 걔네 머리가 문제니? 아니지. 효과 과정이 문제인 거지. 자, 갑니다. 잘 보세요. 다시 그릴게. 자, 흔히 사용하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총 몇 가지? 4가지였어. 그치? 형질은 몇 개? 2개라고 그랬어. 사자성어라 했어. 뭐라고? 생식세포. 아버지? 그럼 이쪽은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 어머니가 어머니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연관 가리키기 시작하면 난 여기다 또 샵을 그리고 난리를 칠 거다. 일단은 됐고. 자, 검정교배하면 얘나 혹은 얘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런 걸 할게. 봐봐. 라지 A, 라지 B 혹은 스몰 A, 스몰 B 각각의 누구를 표현형을 이야기할 거야. 일례로 라지 A가 완두콩이면 얘는 둥구리라고 치자. A가 둥구리. 그러면 A니까 형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 누구? 쭈구리라고 가정하자고. 그럼 B는 둥구리야 쭈구리야? 아니지. 형질이 다르니까 얘는 색깔이라고 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 예를 들어서 뭐 흰둥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요 B는 노랭이라고 쳐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A하고 B 각각 뭐가 형질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얘 똑같은 얘기인 거지 지금. 그치? 그럼 난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이 짓거리를 할 거야. 라지 A가 둥글이라며. 그럼 여기 있는 라지 A는 얘 때문이라도 여기 다 라지 A가 나오겠지. 그럼 따라하면 돼. 둥글게 이렇게. 그럼 어이없어? 얘도 둥글이지. 둥글게 됐지. 그럼 여기 있는 라지 A 때문에 둥글게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나머지는 스몰 A 있으니까 쭈글탱이 쭈구리 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 자, 반면에 아까 이야기했던 애 중에 흰둥이야. 아, 라지 B가 흰둥이야? 그럼 난 그냥 스몰 B만 한번 쳐보자는 거야. 그럼 스몰 B가 만나는 결은 어디야? 여기 스몰 B 있지. 그치? 여기 스몰 B 있지.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스몰 B인 거고, 열성끼리 열성 교배하면 그 새끼 나온다 그랬지. 됐죠? 열성 교배하면 그 새끼 나오는 거고, 맞지? 스몰 B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됐어? 자, 눈을 크게 뜨고 홀로그램 보듯이 보는 겁니다. 갑시다. 둥구리와 쭈구리는 몇 대 몇? 3대 1. 됐어? 두 번째, 흰둥이와 노랭이 몇 개 있냐? 4개 있지? 3대 1이 되는 거야. 독립의 법칙. 형질이 어떻게 된다고? 따로 이동한다라는 걸 하나 알고 있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잠깐 돌아와서 사람의 생식 과정 중에 일란성 쌍둥이, 예전엔 쌍생아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말이야. 두 번째, 이란성 쌍둥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거야. 자, 일란성 쌍둥이는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 나와 무조건. 자, 첫 번째, 난자 하나에 정자 2개가 들어가서 쪼개진대. 자, 여러분, 존나 신박한 거예요. 왜? 내가 왜 이렇게 욕을 했겠냐? 난자 1개에 정자 2개가 들어가면 얘는 3n이야. 뭐야, 어쩌라고 나한테. 그치? 그럼 우리가 핵상 공부할 때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있지. 니네가 웃었던 거. 몇 n은 2n은 몇인데 6 플러스 1이라고 했지. 그래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럼 얘는 아빠 엄마 삼촌이냐? 라고 이야기했지. 지금 이 짓거리 한 거야 지금.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 난자 하나에 뭐 하나? 정자 하나 들어가서 난할이 일어날 때, 난할 뭔지 알지? SM 엔터테인먼트. 그치? 오케이? 난할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세포가 아예 쪼개져 버린 거지. 아예 쪼개져 버린 거야. 세포 쪼개져 버린 거야. 그럼 이쪽의 유전적 형질과 이쪽의 유전적 형질이 서로 뭐해? 같지. 그래서 비슷하게 아니라 거의 똑같아 보이는 거죠. 반면에 이란성의 경우에는 난자 따로 정자 따로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오케이?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페이지 몇 페이지? 56과 57페이지 중에 기억해야 되는 건 누구?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만 기억하면 돼. 이 말 이해됐어?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서 가계도를 그릴 때 흔히 가계도 보자. 자, 가계도 그릴 때 흔히 네모하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서로 뭐 했다고? 결혼했어요 라고 이야기 하잖아. 헷갈리지 마. 네모 읽어봐. 남자 다 적혀있어. 동그라미 여자. 오케이? 그러면 수정란 1개니까 선 하나 나와서 뻗으면 이거 뭐가 돼? 일란성 쌍둥이. 틀리지 마 절대. 반면에 수정란이 아예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니까 띵띵 이게 뭐야? 당연히 일란성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57페이지 위쪽에 뭐라고 돼 있어? 형질 발현에 미치는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나머지 멘델의 유전 법칙은 이제 죄다 패스합니다. 됐죠? 자, 다음 사람의 유전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여기서 정리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알았지? 영상 추가 영상 꼭 봐야 됩니다. 자, 봅시다. 사람의 유전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정리한다. 1번 사람의 누구?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사람의 유전은 네가 이 유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체 분류, 아까 이야기했잖아. 분류만 잘하면 되는 거야. 1번 단일 인자 유전이라는 거 있어. 단일 인자 유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라는 거지. 그치? 두 번째 뭐 다인자 유전이라는 애가 있어. 자, 이게 이제 헷갈려? 이런 거지. 자, 어떤 애가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자가 키가 165, 185 두 개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알았어? 그런데 165가 무려 3, 185가 무려 1. 즉 키가 얘 아니면 쟤로 결정되는 애들을 뭐라고 해야 돼?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그러면 단일 인자 유전이 아닌 애는 뭐야? 다인자 유전인 거지. 그 말은 이런 거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흑인, 백인으로 나눠져 있니? 아니잖아. 선생님처럼 얼굴이 되게 하얀 사람도 있고, 얘들처럼 얼굴이 되게 검은 애도 있고, 저 인강 듣는 애들, 뭐 대충인 애들도 있겠지. 그럼 당연히 정상 분포 곡선을 그리는 거야. 상 분포 곡선. 알았어? 교과서 이름 바뀌었다잉? 정규 분포 곡선에서 정상 분포 곡선을 그리는 거야.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키도 마찬가지 단일인자야, 다인자에 해당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됐지? 왜? 키는 선생님처럼 물론 185도 이렇게 있지만, 알았지? 뭐 니네처럼 뭐 160 뭐 이 언저리도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한 170대가 졸라게 많다라는 거.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다인자 유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두 번째 케이스. 얘부터 먼저 쪼갠다.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자, 다인자 유전은 흔히 알파벳을 몇 개를 쓴다고? 이렇게 3개를 쓴다고. 그럼 이들도 교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라제, 라지비, 라지C가 누구랑? 스몰A, 스몰B, 스몰C랑 교배를 했겠죠. 이해했어? 그래서 힝 아래쪽에 나오는 친구가 2개가 짬뽕된 1세대니까 잡종 1세대가 나온다라고 생각한다. 용어를 웬만하면 쓰고 싶지 않은데 그냥 써야 되니까 잡종 1세대가 나와. 그러면 다른 거 다 가리고 A만 보고 A만 봤다면 라제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가 나오시겠죠. 이들을 교배 때려야 되는 거잖아. 같은 케이스인 거지. 얘 왜 배웠냐는 거야. 얘 형질이 몇 개? 3개가 아니라 다 인자 유전이니까 형질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인자가 몇 개? 많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즉 이 친구가 가질 뭐는 생식세포의 개수는 얘 또는 얘 2개 중에 하나 나올 거고, 얘 또는 얘 2개 중에 하나, 얘 또는 얘 2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거니까 총 생식세포의 개수가 또 이렇게 적어놓다 222개래. 음에 총 개수가 8개가 되시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개가 돼? 8개가 되겠지. 맞아? 그치? 누구? 자가교배를 했을 때 8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푸네트 사각형에 여기도 8개, 여기도 8개니까 전체 누구는 유전자형은 몇 개가 나온다고? 64개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대문자 ABC와 대문자 ABC가 만나는 이 친구는 64개 중에 몇 개일 거고? 1개일 거고, 소문자 ABC가 나오면 64개 중에 1개일 거야. 이해됐지? 그러므로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 정상 분포 곡선 내 이쪽이 검정색이라면 이 친구 몇 개? 1마리. 요 올 화이트라면 얘 뭐? 얘도 1마리. 즉 얘네가 나올 확률은 각각 무엇이라고? 64분의 1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이제 생각해야 돼. 봐. 그럼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얘네가 만약에 피부색을 결정한다고 치자. 그럼 얘는 올 블랙, 얘는 올 뭐? 화이트라고 치자. 즉 알파벳 대문자가 되면 다 뭐가 돼? 검정색이 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인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인자가 여러 개가 있어? 시작. 다인자 유전의 경우
검정색의 경우에는 요 안에 지금 다 색깔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다 색깔이 있는 거야. 됐어? 그럼 동그라미 안에 색깔이 총 몇 개가 들어갔어? 6개가 들어갔지. 그런데 반면에 흰둥이의 경우에는 동그라미가 총 몇 개 있는데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0개에서 6개까지의 표현형이 나오는 거야. 그럼 다시 다인자 유전의 경우 누구? 키나 혹은 피부색의 경우 표현형은 몇 개가 나올 수 있어? 7개 나온다고. 제발 부탁인데 7개 나온다고. 이해돼? 다시 요 안에 들어가는 애가 꽉 차던가 아예 없던 거잖아. 선생님 저는 하나부터 시작. 그건 네 생각인 거고요. 그렇지? 뭘 하나부터 시작해? 0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표현형이 총 몇 개가 된다고? 얘가 7개가 되는 거고 유전자형은 몇 개가 되는 거야? 64개가 되는 거야. 그럼 맨 위쪽에 있는 요 P끝점 있지? 나중에 계산하는 거 다음에 다시 해봐요. 얘가 총 몇 개가 나와? 20개가 나와서 총 64분의 몇이 돼? 20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 친구의 누구는 이 친구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지. 3개는 꽉 차있고 3개는 비어있겠죠. 이해됐어? 얘가 바로 가운데 P끝점. 그럼 요거 흰둥이니까 총 6개 다 뭐 해 있고 비어 있는 거고. 그럼 얘는 껌댕스니까 뭐 돼? 6개 다 꽉 뭐 해야 되니? 차야 되겠죠. 이해됐어? 그걸 우린 뭐라고 얘기해?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얘네 하기 전에 얘부터 먼저 하는 거야. 돌아가서 단일 인자 유전은 이 새끼 아니면 저 새끼인 거라고. 얘 아니면 쟤인 거야. 이해했어? 그런데 얘네를 이제 분류할 때 총 몇 가지? 2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야. 1바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으로 나누는 거야. 잘 나눠야 해.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 상염색체 유전은 모든 알파벳 다 써도 돼.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AA와 AA가 교배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혹은 책에 많이 나온 뭐 미맹 같은 경우에 TT와 TT가 이렇게 교배해요. 오케이? 혹은 뭐 귀의 부착형은 귀 영어 알파벳 하나 따가지고 EE와 EE가 이렇게 교배해요. 그럼 교과서는 아까 내가 말했지? 대문자가 일반적으로 뭐가 된다 그랬어? 우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교배 때린 거야. 이걸 뭐라고?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한다고. 즉 모든 알파벳 다 사용해도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생각을 해야죠. 그럼 라지 X와 스몰 X가 교배하면 뭐가 돼? 라지 X, 스몰 X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너는 성정체성이 이상해 있는 거야. 여자와 여자가 교배돼서 여자 나왔냐? 아니지. 즉 염색체는 총 몇 개야? 46개인데 이 염색체 46개의 구성을 보면 44 플러스 XX 혹은 XY겠지. 그러니까 얘네를 사용해서 누구를 사용하는가? 성염색체를 표현하는 거야. 이해했어? 잘 들어야 돼 이제. 자, 교과서에 나오는 상염색체의 종류는 총 몇 개다? 7개입니다. 혐알기 뭐 이런 거 있지, 그치? 혐알기, 귀 부착형, 미맹, M자선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런 애들이 다 뭐야? 상염색체 유전인 거야. 알파벳 아무거나 다 써도 돼. 단 누구 쓰지 말라고? XY 쓰지 말라고. 그런데 이 안에 포함되는 이상 거지 같은 새끼가 나와 있어. 그게 바로 누구야? 혈액형이 이 안에 포함되는 거야.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혈액형은 어떻게 되냐? A형, B형, 그 다음에 누구 있어? AB형, O형이 있다고 하자. 그럼 혈액형의 종류는 몇 개야? 1개라고. ABO식. ABO식 1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종류는 1개. 니네가 알고 있는 혈액형의 종류는 2개. ABO식과 RH 뿔만. 그치? 이해됐지?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이 혈액형 얘네는 몇 개라고 뭐를 붙여야 되죠? 배웠잖아. 밖으로 표현됐잖아. 표현형이라고 해야 되지. 이해했어? 그럼 얘 표현형, 얘도 표현형, 얘도 표현형, 얘도 표현형이니까 ABO식에서의 표현형은 총 몇 개야? 4개가 되는 거고, 그를 받침할 수 있는 누구? 유전자형은 A의 경우에는 AA 넣을 수 있고 AO 넣을 수 있고, B의 경우에는 BB 넣을 수 있고 BO 넣을 수 있고, 그치? 얘는 AB 넣을 수 있고 얘는 OO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유전자형 몇 개? 6개. 오케이? 그래서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안 온 애들은 못 들었겠지만 우리 이야기한 게 있죠. 그치?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 몇 개라고? 7개. 유전자형 몇 개? 64개. 사이드 빠지는 거 몇 개? 1개. 맥스값 몇 개? 20개.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혈액형의 경우에는 혈액형은 어디에 포함된다? 상염색체 유전에 포함된다고 그랬어. 상염색체 유전은 무슨 인자 유전? 단일 인자 유전이래. 즉 얘네들은 단일 인자인 거야. 하이! A, B, O가 어떻게 단일 인자입니까? 잘 들어라.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면 이제 개난감해진다. 잘 들어라. 아까 내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니? 상동 염색체 위에 대립 유전자가 있는 거고 그들을 각각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상동 염색체는 몇 개 있어야 돼? 대답해. 2개 있어야 되는 거야. 염색체 2개가 있어야 되지. 그럼 상동 염색체 위에 대립 유전자는 몇 개만 들어갈 수 있어? 내 말이 2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A, B, O가 있다 할지라도 2개만 넣는다니까? 2개만? 선생님 저는 욕심쟁이라 A, B, O 지랄 장난하나 씨. 무슨 말 알겠지? 상동 염색체 위에 대립 유전자 몇 개? 2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누구? 혈액형.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지. 독대립 유전은 무슨 인자 유전? 단일 인자 유전이 되는 거야. 난 가르쳤다. 영상에 남겼고 맞지? 독대립 유전이 단일 인자 유전이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발생하죠. 선생님? 왜? 알파벳을 이렇게 여러 개 섞었으면 안 되겠네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혈액형을 뭐 표현하는 누구? 알파벳 누구로? I로 설정하고 그 I 안에 인자가 A도 있을 수 있고 누가 있을 수도 있고 B도 있을 수 있고 그치?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혈액형 내의 항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항원이 없는 슬픈이들도 있잖아. 그래서 스몰 i로 쓰면 드디어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죠. 우성, 열성이 되는데 얘네들은 공동 우성이 되는구나 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 A, B가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혈액형에 대해서 가계도 분석을 하기 이전에 해당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한 거고, 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끝낸다. 이제 다시 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건 누구? ABO식입니다. ABO식의 족보를 따지면 뭐라고 했어?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했고, 그 단일 인자 유전 중에 뭐가 인자가 몇 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중복된다고 해서 뭐라고? 복대립 유전이라고 이야기했죠. 이해했어?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갑니다. 표현형 몇 개 있습니까? 대답해. 4개. 유전자형 몇 개 있습니까? 대답해. 6개. 됐어? 그럼 각각의 인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IA, IB, 그 다음에 스몰 i. 그런데 정리하면 얘네는 무슨 우성? 공동 우성이 되는 거고, 얘는 누가 되는 거야? 멸성이 되는 거지. 왜? 교과서니까 대문자가 누구였어? 우성이었던 거지. 이해했어? 학교 선생님 설정하기 나름인 거죠. 이해됐지?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 다음 뭐 설명 안 했어? 성염색체를 이제 안 했잖아 지금. 다시 단일 인자 유전엔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이 있는데 이제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할게. 자, 잘 들어. 성염색체 유전의 경우에는 흔히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죠. 1번 정록생맹이라는 애가 있어요. 생맹. 나 그냥 생맹을 쓸게. 두 번째 혈우병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혈우병. 세 번째가 피어리가 존재해. 피어리. 피부 얼룩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를 구분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이들이 누구일 때? 질병이 열성인 경우와 이 질병이 뭐인 경우에 있어? 우성인 경우가 있는 거야. 됐어? 그럼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개념부터 먼저 이야기할게. 자, 그럼 생명은 어떻게 쓰냐? 생명은 정록 생명이니까 빨간색이니까 라지알 스몰 r 쓰면 이제 인생 잣대는 거죠. 말했잖아.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네는 당연히 이렇게 교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XX, X, Y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이후로 우리는 확률을 구할 거니까 뭐부터 하나 따져봐야 되냐면, 이렇게 교배됐을 때 여자가 질병에 걸릴 확률과 남자가 질병에 걸릴 확률을 따져봐야 되는 거야. 자, 흔히 여기에 프라임이라고 적는 얘가 질병 유전자라고 치지. 그럼 여자는 아마도 3개가 있어야 돼. 3개가. 맞지? 왜? 질병 유전자 다 있거나 하나 있거나 없거나. 됐지? 두 번째, 남자의 경우에는 질병 유전자 있거나 없거나로 나눠야 돼. 이미 나는 성염색체 유전을 이야기하며 이 성염색체 유전에 있는 한성 유전과 반성 유전 중에 한성 유전은 제껴버리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는 거지? 뭐냐는 거야. 간단해. 생각을 해봐.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시험 문제를 냈단 말이야. 시험 문제를 이딴 걸 냈어. 자, 성염색체 유전을 합니다. 근데 Y염색체 질병이 있어요. 됐죠? Y염색체 질병이 있어. 그럼 그 다음 세대에 남자가 걸릴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그치? 그 왜 내니? 이해됐어? 한성 유전은 한 길 가는 거야. 인생 남자는 한 길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한성 유전은 시험에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 물론 요쪽에 있는 상염색체 유전을 빙자해서 낼 수는 있어.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야. 일단 알았지? 배울 때는 일단 안 나온다라고 이제 전제 깔고 배우는 거죠. 그럼 반성 유전은 누구야? 질병이 어디에 존재하는 경우? X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인 거야. 오케이? 그럼 요 상태에서 이 친구는 2개 다 질병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밖으로 표현되는 건 뭐로 보여? 질병으로 보이는 거야. 이해했지? 됐어? 그럼 야 질병이야. 됐죠? 두 번째, 요 친구 봐봐. 그렇죠. 모든 X염색체 질병 가지고 있지. 모든 X염색체가 갖자 기껏 몇 개? 1개니까. 됐어? 자, 다음 정상이야. 정상인데 정신 차려. 이 새끼가 문제인 거야. 얘는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밖으로 표현될 때는 뭐로? 정상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정신 차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야. 뭐는 이렇게 생겨먹은 누구는 보인자라는 애는 반드시 질병이 열성인 경우만 나타나. 이해가 안 될 거야. 무슨 소리냐면 X 프라임 X 질병이 우성이래. 그럼 얘 뭐로 보여야 돼? 그렇지, 그렇게 보여야겠지. 이해했어? 그럼 얘를 보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잖아. 자, 다시 갈게. 우성 가지고 놀아볼게. 우성 가지고 논다. 자, XXXXX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고 XY XY가 있다고 치자. 따따따 따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질병 찾아봐. 얘 질병이고 얘 질병이지. 얘도 질병이지 않냐? 그럼 보인자가 어딨냐? 없잖아. 질병을 숨기고 있는 유전자예요. 내가 이야기했던 문장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했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친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니? 보인자라고 이야기하니? 이 보인자는 반드시 누구일 수밖에 없다? 열성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다시 이럴 때 피어리가 나타날 여자의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지. 남자의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됐어? 됐어? 됐지? 올라가서 생명이 나타날 확률은 여자가 나타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지. 그럼 달라졌지 지금. 이랬지? 남자가 나타날 확률 몇이야? 2분의 1인 거지. 이해했어? 오호. 그러니 넌 지금 눈으로 무엇이 달라짐을 보았느냐?
여자의 확률이 달라지는 걸 본 거야 일단. 그럼 학교 선생님 남자 물어보겠냐? 미친 거지. 그냥 곱하기 2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지 이제. 남자는 이해했어? 그럼 질병이 우성이냐 열성이냐에 따라서 질병이 생명 여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 그럼 생명이네. 이걸 이해했니? 피어리. 질병이 우성이야? 그럼 곱하기 3분의 2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해볼까? 혈우병은 이 새끼 열나 치사한 새끼야. 이거 졸라 치사한 새끼야. 왜 치사하냐면 이미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면 이제 이거 그치 우기겠죠 이거. 자, 나는 이렇게 돼 있다. 빠빠빠빠빠 이렇게 돼 있다고 시작. 첫 번째, 얘 질병이고, 얘 뭐 질병이고, 얘 정상, 얘는 보인지 않은 거잖아. 그치? 그런데 안타깝게도 X'과 X'이 만나면 태어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교과서 개정되면서. 거의 대부분. 간혹 태어나는 애는 있으니까. 그럼 확률 계산할 땐 생각해봐. 혈우병은 여자가 걸릴 확률 몇 프로야? 0%죠. 됐어? 남자가 걸릴 확률 몇 프로야? 2분의 1인 거지. 이걸 이해했니? 됐어? 그럼 다시 돌아가서 즉 생명과 혈우병은 뭐라고? 열성. 피어리는 뭐? 우성. 생명인 여자는 몇 분의 몇? 3분의 1. 혈우병인 여자는 몇 퍼? 0. 피어리 다시 하면 질병이 우성인 경우는 여자가 몇 분의 몇? 3분의 2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됐어? 그래서 흔히 누구부터 먼저 배워? 생명부터 항상 먼저 배우는데 이런 걸 배워. 봐봐. 가장 기본적인 예시부터 할게. 자, 그냥 하나만 딱 하고 그냥 여기 결론 내려버릴게. 자, 성염색체의 가계도인 거죠. 이해됐지? 자, 이 상황은 누구?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뭐 이야기한다고? 생명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자, 생명이야 생명. 그럼 일단 확정적으로 일단 이야기 해버릴게. 자, 따다가 이렇게 생명이야. 즉 어머니가 생명인 거야. 어머니가 생명이면 요 아들 입장에서는 Y염색체 반드시 받아야 되니 얘는 반드시 둘 중 하나 와야 되겠지. 그러므로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은 생명이어야 돼. 무조건. 됐지? 두 번째, 딸이 생명이야. 그럼 딸이 구성이 되려면 아까 계속 상담없이 쪼개고 지랄했잖아. 왜 그랬니? 얘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뭐야 돼? 생명이어야 돼. 얘. 그러나 아버지가 생명이라고 딸이 생명일 수는 없는 거야.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지. 이해됐지? 이걸 이제 외우기가 졸라게 짜증나니까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동그라미 돌아있어. 여자라겠지. 네모 누구야? 남자지. 동그라미 누구야? 여자지. 됐어? 그럼 자, 동그라미하고 네모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네가 한 세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1세대 2세대 되는 거지. 그럼 자, 다시 갑니다. 자, 이렇게 했다 치자. 그리고 일반적인 가계도 문제는 거의 대부분 질병인 애들을 색칠하는 거야. 그럼 요 라인만 딱 봐봐. 누구야? 여자가 질병이면 누가? 남자가 질병이야. 더 정확히 이야기해. 엄마가 질병이면 아들, 어머니가 질병이면 아들 질병이야. 끝? 됐어? 반면에 해봐. 딸이 질병이면 아들. 그치. 그럼 얘는 누구와 관련된 거야? 생명에 관련돼 있는, 그치, 뭐 가계도 구성인 거야. 이해했어? 그럼 마찬가지 혈우병도 뭐니까 성염색체 유전인 거고, 질병이 뭐니까 열성인 거니까. 그래? 그럼 혈우병 그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마도 이렇게 될 수 없지. 그렇지. 없지. 알았어? 그러니까 왜? 치사하니까 다 죽을 거 아니야. 알았지? 말이 안 되죠. 치사하다니까. 고로 이 친구는 누구에 관련돼 있는? 대답해. 생명에 관련된 거. 이해했어? 반면에 결론만 내린다 그랬잖아. 똑같이 그랬지. 띡띡 이렇게 선 연결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낙자는 뭐냐?
그렇지? 자, 이렇게 띡띡 연결됐어. 이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열성의 반대는 누구야? 우성. 열성의 반대는 누구야? 우성. 끝. 맞죠? 이해됐어? 그 질병이 누구일 경우에? 우성일 경우에. 해봐. 아들이 보면 피부 얼룩증이면 어머니는 누가 돼? 피부 얼룩증이 될 수밖에 없어. 이해했어? 그래서 오늘의 결론! 성염색체 유전은 두 개를 외우자. 못 외우겠냐? 하나만 외우자. 하나만 외우자. 야, 하나만 외우자. 하나만 외우자.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얘 선생님은 웃자고 생명 모여라! 모여라. 모이잖아 방금. 알았어? 됐어? 피어리 펼쳐라! 씨, 펼쳐라! 씨. 알았지? 이해됐지? 이거 갈고 있어야겠죠. 총정리. 뭐 하다 왔어? 사람의 유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했어. 1번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은 키, 몸무게, 기타 등등 피부색, 정상, 분포, 곡선, 표현형 몇 개? 7개. 0부터 6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누구는 유전자형 몇 개? 64개. 알아야 되는 의미 있는 숫자는 가장 많은 거 몇 개? 20개. 사이드는? 그렇지. 나머지 물어보는 꼴을 못 봤어. 다른 분들. 이해됐지? 두 번째, 단일인자 유전은 두 가지로 분류해야 돼. 염색체의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성. 이마선, 귓볼, 미맹, 귀 부착형, 혐알기, 기타 등등. 알았지? 그럼 알파벳 다 써도 돼. 이해되지? 그러나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게 있어. X염색체는 손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누구? ABO식은 내가 주의하라고 이야기했어. ABO식의 혈액형의 종류 몇 개야? 졸라 많아요. 알았죠? 그러면 ABO식의 누구? 표현형은 몇 개야? 4개. 유전자형 몇 개야? 6개. 인자 어떻게 적어? IAIB 스몰 i. 됐어? 공동 우성 얘는 누구라고? 멸성이라고 그랬어. 이해됐지? 그럼 이제 누구 남았어? 성염색체 유전 남았지. 성염색체 유전은 이제 또다시 누구를 분류해야 돼? 질병이 열성인지 우성인지부터 먼저 따져야 되는 거야. 근데 질병이 열성 우성 중에 우리가 집중하는 건 몇 개? 두 가지. 하나 누구? 생명. 또 하나는 피어리. 생명인 여자 확률 시작 3분의 1. 그렇지. 피어리 확률 시작 3분의 2. 혈우병 시작 아예 치사해라 0. 알았죠? 남자 원령률은 죄다 2분의 1. 그렇지. 외워야죠. 어떻게 이런 걸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용 외워서 뭐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죠. 이해됐지? 그래서 생명의 가계도는 어떻게 하라고? 생명아 모여라. 끝. 생명아 모 이런 생명아 모여. 생명 모여라. 뭐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됐고. 알았지? 피어리 펼쳐라. 알았죠? 단 요 내용에는 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절대 혈병 포함되지 않죠. 왜? 치사하니까.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